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욕실에서 돌아가시는 어르신이 매년 3,000명이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숫자로 들으면 와닿지 않지만 그게 바로 내 가족일 수 있고 내일 아침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욕실은 집 안에서 가장 위험한 공간 중 하나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은 매일 샤워하고 손도 씻고 얼굴도 닦고 누구보다도 청결하게 지내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자주 욕실에서 쓰러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5년 동안 환자 곁을 지켜온 박건우입니다. 내과, 가정의학과, 그리고 노인의학 분야에서 수만 명의 환자분을 만나 배웠고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욕실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그 직후 병원에 실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하나,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핵심은 샤워 습관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몸을 씻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 부위를 어떻게 씻느냐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이건 단순한 위생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아주 단순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9명이 몰라서 안 하는 샤워 습관 때문에 걷지 못하게 되고 다리가 붓고 잠을 못 자고 심지어는 치매까지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하지만 제가 35년간 직접 환자들과 함께 확인한 샤워 습관 하나로 바뀌는 건강의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딱 20분만 집중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매일 샤워하는 딱 5분만 바꿔도 100세까지 걷고 자립하고 아프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단언컨대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습니다. 돈 드는 건강식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단 5분 샤워할 때 이곳만 제대로 씻으시면 여러분의 몸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제가 실제로 수많은 환자에게 직접 적용해 본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례, 실제 변화, 그리고 검증된 과학적 원리까지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 부위가 어디인지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을 떠올리셨다면 혹은 요즘 내가 좀 부쩍 피곤하고 다리가 묵직하고 밤에 자꾸 깨는 일이 많아졌다면 지금 이 영상이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주세요. 무료이고 여러분께는 앞으로도 정말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샤워 중 어지러운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이라고 써주세요.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바꾸고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요. 자, 그럼 지금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90%가 모르는 하지만 100세까지 자립하게 해주는 그 샤워 습관의 비밀을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왜 매일 씻는데도 우리는 아픈 걸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매일같이 씻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 씻고 밤이 되면 샤워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비누칠하고 물 뿌리고 수건으로 닦고 정말 청결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플까요? 왜 다리가 붓고 왜 소화가 안 되고 왜 밤에 자꾸 화장실 가고 왜 자꾸 잠을 못 자는 걸까요? 그리고 왜 욕실에서 그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어지럽고 휘청이고 넘어지는 걸까요? 문제는 씻는 게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잘못 씻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몸의 겉면만 씻습니다. 때를 밀고 비누칠하고 거울에 보이는 부분만 닦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속입니다. 순환입니다. 자극입니다. 여러분, 샤워는 단순히 피부를 청결하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건 몸의 흐름을 열어주는 시간입니다. 하루 중 우리 몸이 가장 따뜻해지는 순간이자 가장 민감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때 어느 부위를 어떻게 자극하느냐에 따라 혈액순환이 바뀌고 림프가 움직이고 뇌와 장기 그리고 신경계가 살아나느냐 더 막히느냐 갈라지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특히 65세 이후부터는 다릅니다.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혈액이 끈적해지고 신경이 무뎌지고 작은 문제 하나가 온몸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깨끗이 씻기만 하고 있습니다. 때만 잘 밀면 된다는 생각, 거품 잘 나면 잘 씻긴 거다는 생각, 그 생각이 건강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환자들 대부분이 샤워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중 90% 이상이 어떤 특정 부위를 한 번도 제대로 씻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극해본 적도,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 부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셨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도 10번 이상 쓰는 손, 온몸의 장기와 연결된 손바닥, 여러분은 그 손바닥을 그저 거품으로 한번 쓱 닦고 끝내시진 않으셨나요? 다리는 어떠신가요? 걸을 때 무게를 버티고 밤마다 붓고 저리는 다리, 그 다리 뒤쪽, 무릎 뒤에 오금이라는 부위를 한 번이라도 손으로 만져보셨나요? 그리고 그 아래, 사타구니, 조금 민망하고 조금 피하게 되는 그곳, 사실은 우리 몸이 순환과 면역의 핵심 지점입니다. 더 나아가 목덜미 그리고 가슴 한가운데 명치까지 이곳들은 단순히 씻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자극하고 열어줘야 몸이 비로소 제 기능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다리가 붓고 소화가 안 되고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치고 심지어 치매 걱정까지 하시는 분들께 이 씻는 법을 알려드렸을 때 한 달 후, 두 달 후 그분들의 몸이 달라졌습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겁니다. 그냥 매일 씻으면서도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소화가 안 되지? 왜 다리가 무겁지? 이렇게 혼자 고민만 하셨던 겁니다. 오늘부터 그 고민을 끝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의학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듣기 편하고 실제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부위 다 씻고 계신 줄 아셨겠지만 제대로 씻는 방법은 처음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부위를 매일 단 5분만 자극해 주시면 100세까지 혼자 걷고 혼자 씻고 혼자 시장 다닐 수 있는 진짜 건강한 노후가 됩니다.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첫 번째 부위 손바닥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씻어온 그 손바닥, 사실은 그냥 닦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자극해야 하는 곳이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손을 몇 번 씻으시나요? 밥 먹기 전, 화장실 다녀온 후, 외출하고 돌아와서, 병원 갔다 와서 하루에도 적어도 5번 이상은 손을 씻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 손 제대로 씻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손바닥? 당연히 씻지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손바닥을 자극하며 씻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바닥엔 놀랍게도 신경이 7,000개나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단순히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뿐 아니라 위, 간, 심장, 폐, 장 등 온몸의 장기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신체의 축소 지도라고 부릅니다. 몸 전체의 흐름을 손바닥이라는 작은 공간 안에 함축시켜 놓은 셈이죠. 손바닥이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그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가 피곤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잠이 안 오고 기운이 없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대전에 사시는 김만수 할아버지 72세가 계셨습니다. 10년 넘게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고 병원을 5군데나 다니셨지만 원인을 못 찾았어요.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밥만 먹으면 체했고 약을 먹어도 낫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아버지의 손바닥을 만졌을 때 그 감각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차갑고 딱딱하고 탄력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샤워하실 때 이 손바닥을 따뜻한 물로 데우고 박수 치듯 자극해 주세요. 그리고 엄지와 검지 사이 합곡혈이라는 곳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주세요. 처음엔 이걸로 나을까? 반신반의하셨지만 2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생님, 밥이 넘어가요. 속이 편해요.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그때 저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손바닥은 단순한 부위가 아니라 몸 전체를 깨우는 스위치라는 걸요. 자, 그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손바닥을 그냥 비누칠하는 곳이 아니라 매일 자극해서 열어야 할 핵심 부위로 생각해 보세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1.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을 손바닥에 댄 채 30초 동안 박수를 치세요. 그냥 박수 소리만 나는 정도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짝짝짝 피부가 따뜻해질 때까지. 2. 그 다음은 합곡혈 자극입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 움푹 들어간 부위. 여기를 5초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떼고 다시 꾹. 이걸 3번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도 1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손끝에서 몸 전체로 퍼져 나갑니다. 피가 잘 돌고 속이 편안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잠까지 깊어집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은 손바닥 자극을 통해 혈액순환이 34% 증가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혈액이 잘 도니까 우리 장기들이 재기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한 일본의 장수 마을 연구에서도 100세를 넘긴 어르신들이 공통 습관 중 하나가 바로 매일 손바닥을 자극하는 습관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에서도 서울 강남에 사시는 박영희 할머니 67세. 밤마다 손발이 저려서 잠을 못 주무셨어요. 새벽 3시에 깨면 아침까지 뒤척였고 낮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했죠. 그런데 손바닥 자극법을 알려드린 지 3주 후 할머니가 병원에 웃으면서 오셨어요. 선생님, 어젯밤엔 푹 잤어요. 손발 저림이 사라졌어요. 믿기지 않아요. 그만큼 손바닥은 몸의 중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누구나 매일 돈 한 푼 안 들이고 샤워 중에 깨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손바닥을 한번 만져보세요. 차갑지 않으신가요? 딱딱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 샤워 때부터 손바닥을 다시 시작해 보세요. 이제 두 번째 부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씻지 않았던 부위, 하지만 다리가 붓고 무거워지고 무릎이 아픈 이유가 거기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릎 뒤쪽을 만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샤워할 때 보통 앞쪽, 즉 허벅지와 무릎 정면만 씻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뒷부분, 무릎 뒤쪽 오금이라는 부위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평생 손 한 번 제대로 대보지 않고 지나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오금이야말로 다리 건강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부위입니다. 오금은 하체 전체, 특히 무릎과 종아리, 그리고 발끝까지 내려가는 혈액과 림프의 흐름이 마지막으로 거쳐가는 관문입니다. 쉽게 말해 몸속 하수구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샤워할 때 세면대나 욕조에 물이 고이잖아요. 그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으면 금세 넘치고 곰팡이가 생기고 악취가 올라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체에 고인 혈액과 림프액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종아리가 붓고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무거워지고 심한 경우 보행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출구가 오금입니다. 제가 35년간 진료하면서 특히 무릎 통증, 종아리 부종, 하지 정맥류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 오금이 딱딱하게 굳어 있고 심지어 눌렀을 때 통증을 느끼시기도 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정수민 할아버지 76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고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이제는 산책조차 힘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다리만 펴면 종아리가 당기고 밤에는 다리가 쿡쿡 쑤셔서 잠도 못 자겠어. 신경차 단주사도 맞아봤는데 소용이 없더라고. 그렇게 지쳐있던 할아버지께 제가 알려드린 건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샤워할 때 무릎 뒤쪽을 따뜻한 물로 1분간 뿌려주세요. 그리고 부드러운 손으로 무릎 뒤를 둥글게 마사지해 주세요. 특히 힘을 주지 말고 천천히 문지르면서 숨을 깊이 쉬세요. 처음엔 의아해 하셨어요. 그깟 씻는 거 하나 바꾼다고 이게 무릎이 낫겠어? 그런데요, 정말 한 달도 안 지나서 할아버지가 병원에 오셔서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마다 30분씩 걸어요. 밤에도 다리 안 쑤셔요. 딸이 그러는데 표정이 밝아졌대요. 이게 바로 오금의 힘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오금에는 림프절과 혈관이 집중되어 있고 무릎 아래로 내려간 노폐물을 다시 위로 끌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펌프가 막히면 종아리에 물이 차고 정맥이 늘어나고 무릎 연골에 부담이 생깁니다. 하지만 매일 따뜻한 물로 자극하고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그 펌프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오금 건강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샤워 마지막에 샤워기를 무릎 뒤에 1분간 댑니다. 물을 조금 뜨겁게 설정하시고 원을 그리듯 고루 뿌려주세요. 둘째, 손바닥으로 오금 부위를 둥글게 마사지합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안 됩니다.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숨을 쉬면서. 셋째, 샤워 후 따뜻한 수건으로 오금을 감싸 1분간 찜질처럼 눌러주세요. 그냥 수건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이 루틴만 매일 반복해도 3주 안에 다리에 피로감이 줄고 종아리 무게감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 10명 중 8분은 다리가 가볍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 양천구에 사는 이복래 할머니 71세는 정맥류로 인해 다리 피부가 붉게 변했었는데요. 오금 자극을 꾸준히 하시고 나서 이젠 스타킹 없이도 외출할 수 있어요. 라며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간단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고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손과 따뜻한 물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릎 뒤가 찌릿하거나 계단 오르기가 무거우시다면 그건 바로 오금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무릎은 쓰면 쓸수록 약해지지만 오금은 자극할수록 강해집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조금 민감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부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사타구니입니다. 조금 부끄럽고 잘 언급되지 않는 이 부위. 하지만 저는 오늘 35년차 의사로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위를 관리하느냐 못하느냐가 하체 건강은 물론이고 비뇨기 건강, 수면의 질, 심지어 걷는 능력까지도 결정합니다. 사타구니는 단순히 몸의 연결 부위가 아닙니다. 여기는 하체와 상체를 연결하는 교차로이자 림프절과 혈관, 신경이 집중된 건강의 허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부위가 굳고 막히면
냉증, 야간빈뇨, 보행장애까지 연쇄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르신들 중에 요즘 다리에 힘이 없어요. 밤마다 화장실을 34번씩 가요. 앉았다 일어날 때 허벅지가 찢어질 것처럼 아파요. 이런 말씀 자주 하시죠? 그 시작이 바로 사타구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김철수 할아버지 75세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밤에 한두 시간마다 깨어나 화장실에 가는 습관 때문에 만성 불면증이 생기셨고 낮에는 계속 졸리고 무기력한 삶을 사셨습니다. 선생님, 잠 좀 자고 싶어요. 밤에 너무 자주 깨요. 그래서 낮엔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바로 확인한 곳은 사타구니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타구니 림프절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피부 온도도 굉장히 낮았어요. 차갑고 긴장된 근육이 모든 흐름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할아버지 샤워하실 때 이 사타구니 부위를 절대 피하지 마시고 따뜻한 물을 1분간 집중해서 뿌려주세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려 주세요. 이건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절대 세게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그저 따뜻한 자극으로 열어준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2주가 지났을까요? 선생님, 밤에 화장실 2번밖에 안 갔어요. 그것도 6시간 넘게 자고 일어난 뒤에요. 진짜 신기하네요. 그 이후 할아버지는 잠을 푹 자게 되면서 낮 활동량도 늘어나고 기분도 좋아지셨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사타구니는 몸이 쉬는지 경계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매우 민감한 부위입니다. 림프가 막히면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하체가 부어서 무겁고 결국 온몸이 피곤해지죠. 또한 이곳은 비뇨기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야간빈뇨, 잔뇨감, 방광염 등의 문제도 이 부위의 긴장과 냉기로 인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타구니 건강 루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샤워 마지막에 사타구니 부위에 따뜻한 물을 1분간 집중하세요.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며 30초씩. 손은 대지 않아도 됩니다. 물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됩니다. 둘째, 샤워 후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서 물기를 제거하세요. 이때 수건으로 살짝 감싸듯이 눌러주면 순환을 도와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셋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양손으로 허벅지 안쪽을 천천히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세요. 하루 3회, 한 번에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루에 딱 5분만 실천하시면 하체가 따뜻해지고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걷는 자세까지 바뀌게 됩니다. 부산 금정구에 사시는 조동팔 할아버지 78세는 사타구니 관리 후로 지팡이를 하루에 2번밖에 안 써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효과가 아닙니다. 하체는 곧 자립이고 사타구니는 그 자립의 시작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남이 보는 것도 아니고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실천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 저녁 샤워 때부터 이 사타구니에 따뜻한 배려를 해 주세요. 몸이 바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손바닥입니다. 온몸 장기와 연결된 신경의 중심. 하루 한 번 박수 치듯 자극하고 합곡혈을 꾹 눌러주기만 해도 혈액순환과 장기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둘째, 오금입니다. 무릎 뒤에 작은 공간. 하지만 하체의 하수구와 같은 이곳이 막히면 다리가 붓고 종아리가 저리고 무릎 통증이 생깁니다. 샤워 중 오금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셋째, 사타구니입니다. 하체와 상체를 잇는 림프의 관문. 이곳이 굳으면 야간빈뇨, 하체 냉증, 보행장애로 이어집니다. 따뜻한 물로 데우고
가볍게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하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 세 부위 모두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모든 루틴을 합쳐도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5분이 여러분의 남은 50년 인생을 지탱해 줄 황금 습관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씻는 샤워가 아니라 건강을 켜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샤워기만 있어도 되고 비누도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물, 여러분의 손, 그리고 이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의사는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방은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이 5부위 하루 한 번씩만 의식적으로 관리해 주세요. 저 박건우 35년차 의사는 수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실천해서 다시 걷고 다시 자고 다시 웃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3일만 해보세요. 몸이 반응할 겁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 건강은 결국 느낌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잠이 잘 오고 기분이 좋아지고 움직이고 싶어지면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도 꼭 해주세요.